이제 어제 3일째라 좀 쉬실 줄 알았더니 또 어제 더 탐사를 하셨더라고. 또 하셨으니까 또 우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어제 이제 일종의 타깃이 생기신 것 같아요. 한동훈은 범죄의 중심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띄어 올리는 거죠. 야, 사실- 이러다가 우리 진짜 한동훈 주변 지인들 우리 다 알 것 같아요. 그러게. 우리가 진짜 한동훈보다도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더 잘 알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그러니까 제가 했던 그 파트 4부에서도 굳이 안 하려고 하는 걸 억지로 끌어들여가지고 한동훈과 주가 조작 세력과 김건희의 관계를 제가 억지로 묶어줬거든요. 네. 그래서 니들이 이렇게 묶여야 된다 이러고. 그 관련된 방송은 저희가 이제 제 출연 부분만 편집을 해가지고 또 네, 주말에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약간 스포일러를 하자면 한동훈의 장인이 주가 조작 세력하고 연루돼서 본격적으로 말하자면 은퇴 후에 주가 조작 회사를 합니다. 투자 회사를 하면서 그 재소자들을 데리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소자를 감옥에 넣어놓고 사무실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일을 시킨 정황이 있거든요. 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을 했던 이 조용훈이라고 하는 핵심 그 관계자가 주변 지인들한테 도이치모터스를 사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그와 관련된 이제 연결고리를 한 30분 정도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서 이제 터뜨리고 제가 한동훈한테 한마디 했죠. 영장을 치려면 성수대로를 쳐라. 방송에 보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토요일날 주말에 보실 수 있도록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앞으로, 말 다 하셔가지고 사실 약간 성수 TV 출연 금지 당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 딱 가보니까 약간 민폐였어. 5명이나 불러. 5명이나. 혼자 말 다 했어. 나까지 5명인데 뭐 안원근 총장님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셋은 내가 익히하는 헤비 토커들이거든. 그래서 한숨번 인사하는데 인사에 15분이 걸리는 거야. 야, 이대로 가면 내 멘트 없겠다. 이 멘트 없겠다 멘트도 하시더라고. 이대로 가면 내 멘트 없겠다. 이제는 각자 도생이다라는 차원에서 힘들어. 네, 제가 열심히 멘트를 해서 제 위주로 방송을 마무리를 짓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더 탐사의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조선일보와 SK 그리고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아유, 그 윤관이 또 한동훈 와이프와 고등학교 동기죠. 고등학교 동기라고. 어째 이렇게 다 아니, 엮여있니? 우리가 왜 한동훈 와이프의 동기까지 다 알아야 돼? 이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해쳐먹은 거야? 그래서 이게 연결고리는 거기에요. 윤관과 조선일보와 SK가 서로 이 SK 최태원 회장이 제일 큰 형이고 그다음에 윤관이라고 하는 한동훈 부인 동기가 말하자면 조선일보에 투자를 많이 해줘가지고 일종의 이제 30억 이상을 투자해가지고 그 안에 지분을 갖고 있는 동업자 겸 파트너인 거고요. 조선일보는 이제 마지막 지금 3세 경영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알렉스더라 얘 이름도? 그래? 알렉스 방. 알렉스 방이래. 그래서 알렉스 방이 이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거. 그럼 한동훈이 딸이 알렉스인 것도 얘 때문에 심상치가 않네요. 어이구 우리 딸도 알렉스인데 이러면서 일부러 친한 척하려고 만든 거 아니야? 아니면 더 친해지기 위해서 딸 이름을 알렉스로 지었겠지. 일부러? 아니면 알렉스 아빠가 알렉스인가? 그까지는 가지도. 네, 아빠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딸 이름을 지었나? 네, 안 제 됩니다. 개인적인 뇌피셜이고요. 네, 워낙 제가 야동을 야동 작가들의 글을 많이 읽어서 그래요. 장해찬 글 좀 읽으셨나요? 장해찬 글 읽었어요. 이번에 많이 수정했더만 그래요? 무서워갖고 아이유도 이름 바꾸고 아, 그래요? 네, 산당 고음에서 고음으로 날리고 김혜수도 이름 바꾸면서 아닌 척 했습니다만 기억하는 사람 다 하겠죠. 네. 하여튼 이제 조선일보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얼마나 친일 신문이고 그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매국 친일적인 행태를 해왔는가를 3.1절에 보여준 거죠. 사실 조선일보만큼 뭐랄까 대한민국 안에서 특혜를 누린 이 언론 재벌 집단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 지 혼자 큰 거거든요. 근데 갖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 뭘 회사 혼자 자체가 커? 끼고 있는 저기 거. 친일해가지고 큰 거지. 그러니까 친일을 해서 혼자 큰 거지. 아 그게 어떻게 무슨 혼자 사는 거예요? 아니 쉽게 말하면 얼마나 친일을 열심히 했으면 친일 세력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컸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은 게 조선일보가 보유 중인 주식 장부가의 비율을 봤는데요. 스포츠 조선은 당연히 많을 줄 알았는데 스카이라이프를 14%를 쥐고 있고요. 거기에 깜짝 놀라 카카오뱅크를 34%를 쥐고 있어요. 이거는 카카오뱅크가 사실상 조선일보 거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이씨, 카뱅 사용하지 말아야 되나? 그러게 나도 지금 카뱅을 주거래은행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어쩐지 서비스가 지랄 맞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게 또 그거랑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성견지명이 있나 보네. 카카오를 안 쓴 지 오래됐거든요. 한 2년 됐거든요. 이게 우리 생활에 너무 침투해 있는 거야. 맞아. 저는 안 썼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가 가장 큰 수익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조선일보가 이만큼 갖고 있을진데 그래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도 영향력이 없겠나라는 부분 생각해봐요.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없을 수가 없지 사실. 카카오뱅크 관련해가지고 초창기에 한창 카카오뱅크를 띄워주는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카카오 하면 또 그 김범수. 그렇죠? KBS. 우리 KBS가 생각이 나고 KBS와 우리 대갈명신의 또 관계가 병신이 아니고 대갈명신. 대갈명신의 어떤 관계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더 중요한 것은 저거 반품 때문에 그래 저거. 저거 반품. 아, 택배 기사님이 오셔서. 네, 이게 택배 기사님을 기다리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럼요, 네. 바쁘시니까. 이 카카오톡의 편향성 그리고 이걸 통한 어떤 언론 조작질에 조선일보가 은근히 상당히 관여돼 있다라는 부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방종호는 뭐 이미 알려져 있는 거고요. 또 한참 우리보다 어린 친구잖아. 78년생이니까. TV조선 전 네. 대표. 근데 TV조선 전 대표이면 앞으로 사실상 조선일보를 물려받을 사람인 걸로 보여지는데, 자, 이 사람하고 연관되어 있는 윤관이 네. 의외로 LG 맞사위드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LG 그룹도 조선일보하고 상당한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LG 좋게 봤는데 말이야. 문제는 여기 공식적으로 회사 자산 이외에도 현재 이 조선일보 일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2조 5천억 가까운 규모로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어제도 제가 그 방송에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말이죠. 대한민국 안에 있었던 큼지막한 금융비리, 부동산 시고,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주가 조작 사건들 세력들의 배후에는 항상 검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 한동훈의 장인인 진영구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투자 펀딩 회사를 조작을 하고 초기에 벤처붐에 힘입어가지고 회사들을 만들어갖고 회사 통째로 날려버리는 회사 차원의 주가 조작을 주도했던 조영훈이라는 인물의 변호사가 양재택이고 그의 후견인 동업자가 진영구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한동훈 외가 쪽에, 처가 쪽에 연결돼 있는 이 비리와 인맥의 구조가 엄청나게 큰 거다라고 하는 뿌리의 끝을 드러낸 그 정도의 기사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결국 대기업하고 저기 검찰 쪽하고 언론 쪽하고 다 저기들이 다 해먹는 거야. 다 해먹는 거야. 싹 그래서 다 해먹는 거야. 무슨 뭐
기업 비리나 대규모 금융 비리, 어떤 증권사의 펀드 비리 이런 게 생길 때마다 늘 언제나 검찰이 들어가 갖고 그거를 수습을 해주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돈을 환수한 적이 없어요. 진짜 우리 너무 우리 뭘 모르고 살았네요. 우리가 앞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이게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얼마나 더 엄청날까. 특히 이 정권 들어와서 대장동에서부터 SK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만 SK그룹이 현재 발휘하고 있는 영향력, 특히 조선일보라든지 대장동을 비롯한 이른바 조남욱 사단에 연결돼 있는 고리들, 한동훈하고 연결고리, 조선일보하고 연결고리 같은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돼 있더라는 거야, 결국은. 나중에 이제 종교계하고도 아니면 무당계하고도 이게 결국은 엮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연히 엮이겠죠. 네. 그 뿌리를 찾아서 헤매놓고 보면 이 모든 종자들은 한 뿌리에서 나온 것들이더라. 라고 하는 어떤 그 보도의 시작점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떨어뜨려 놓고 보고 있었던 검찰 권력, 그 다음에 금권 권력, 토건 세력, 언론 세력, 거기에 이제 요즘 새롭게 신흥으로 등장하고 있는 종교 세력과 사학재단들까지도 사실은 다 한 뿌리로 엮여져 있는 거고, 이것들을 한꺼번에 척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뒤집어지고 개혁을 시도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건 거죠. 밑바닥에 쓰레기가 이때만큼 수십 년간 가득 쌓여 있는 강을 위에 조금 몇 개 저기 떠 있네요. 이거 라면 걷어낼게요. 비닐봉지 몇 개 꺼냈다고 꺼내, 해갖고 이 강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자, 거예요. 우리가 라면 봉지 이걸 걷어냈습니다. 이제 이 강은 깨끗해졌습니다. 식수로 쓰실 수 있습니다. 노. 밑바닥에 어마무시한 것들이 썩고 있다. 자, 그 다음 기사로는 이제 정관장 관련한 관련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관장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삼 그 얘기도 홍삼 해줘요. 기업이잖아. 잠깐만 정관장 얘기하기 전에. 태원이 형이 자정에 라면 끓여 먹더라. 그러니까 우리 알렉스 방이 형님 제가 끓여드릴게요. 그래서 대조선일보의 후계자가 라면을. 네. 형님 저 불러만 주시면 12시고 새벽 1시 가서 라면 끓여드릴게요. 서울은 역시 돈 많은 놈이 일이다라는 근데 거죠. 과연 이게 라면만 끓여주는 것입니까? 그럼 뭘 또 해줄까요? 아니 보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뭔가 SK가 뭔가 원할 때 보도를 내줄 수 있잖아. 그런 뜻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 어제 느꼈는데 제가 진짜 우리가 늘 덜 탐사의 존재 이유기도 하지만 더 탐사가 정말 우리가 복습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아예 뼈에 새겨질 정도로 반복 학습을 저희에게 시켜주시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이것 봐 아침에 다 기억나잖아. 근데 여기 듣는 애들 태원이 형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윤관도 들었는지 모르겠고 알렉스 방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진짜 짜증나겠더라고요. 계속 그 얘기를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짜증나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엑기스로 MSG를 쳐가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정하게끔 해드리는데 직접 들어보시길 간증 직접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게 좀 심각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관장 얘기는 이제 3.1절 기념으로 이제 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이 홍삼 무역이 이 국가가 관장하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이 관장하는 부분이었고, 이게 우리 독립투사들의 어떤 일종의 그 항일 자금으로, 항일운동 자금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거를 일제시대 때, 일제치하 때 국가가 독점하는 사업으로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선총독부.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이 모든 것들을 관장했을 때는 여기서 나온 수익을 독점한 바도 있지만 이게 이제 독립자금으로 쓰이지 않기 위한 이런 독점권을 줬다는 거거든.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 이름도 그래서 정관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우리 홍삼업계에서는 1위잖아요. 아니 독점적인 일이죠. 네. 비싸게도 받고요. 수매도 졸라 제일 싸게 하고 눈탱이를 엄청나게 쳐요. 제일 비싸. 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해외 같은데 뭐 판매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뭔가 이제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 같지만 의외로 국내에 유통되는 부분하고 해외에 유통되는 어떤 사업 실적을 따져놓고 보면 이게 이게 너무 차이가 큰 거야. 즉, 국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비싸게 팔고 해외에는 싸게 파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되면 이 인삼 심어서 하는 농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쯤 되면 우리 정관장 이름 바꾸기 캠페인과 함께 이름 안 바꾸고 이거 계속 고집하면은 불매운동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민영화해야죠. 이거 이 왜 사업 이거- 자체를 정관장도 시장 원리로 해갖고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 특혜를 박탈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이름이라도 좀 어떻게 그쵸. 바꾸든가. 이름을 바꾸는 걸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그거 안 들어주면 불매를 가겠다라는 식으로 소비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한테 특혜를 주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5년근 이상 약자로 처방해가지고 이게 지정된 기관 아니면 수매를 못하게 한다든지 또 수매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얘네들이 수매가를 지 마음대로 조정해갖고 안 사주면 니들 어디다 팔 건데 이런 식으로 막 횡포를 부리고 그래서 일반 인삼 농가들이 이게 5년, 6년까지 이걸 키우질 않고 일찍 갖다 버려버리는, 그러니까 일찍 3년 내지 4년생일 때 캐갖고 법적 제재 안 받는 상황에서 농산물로 판매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 부가가치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단계에서 수익을 정관장이 독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제 치하의 산물이었다는 거지. 근데 대법원 판결에서도 났어요. 그래서 이게 정관장이라는 상표가 조선총독부가 1940년경 만든 것을 이어받아 계속 사용하여 왔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대법원 판결까지 있어요. 근데 인삼공사에서는 그 권지현 기자가 문자를 했는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만 했는데 문자가 띡 했는데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어떻게 이렇게 다들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무시하지? 근데 일제 잔재가 너무 크고요. 일본 총독이 일본으로 쫓겨가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식민사관을 심어놨기 때문에 한국은 영원히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개소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 식민사관을 우리가 일종의 이 교육이나 어떤 사관으로 심은 게 아니라 그 식민사관을 충실하게 이어갈 개들을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그 개들이 성장하고 자라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돼 있는 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 싶네요. 자. 그렇습니다.